삶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는데 모든 게 달라 보이고, 때로는 많은 걸 바꿨는데도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고, 그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 속에서 조금 다른 시선을 발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의 일입니다. 한 연구팀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죠. 낡은 옷, 헝클어진 머리. 사람들은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구팀은 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한 벌의 정장을 건넸죠. 입어보시겠어요? 1년 후, 같은 거리, 같은 계절. 하지만 그 사람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는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고, 누군가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게 했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거울을 똑바로 볼 수 있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옷 한 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아니, 정확히는 그 사람 안에 이미 있던 무언가를 꺼내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변화가 밖에서 온다고, 새로운 무언가를 얻어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지만 어쩌면 진짜 변화는 이미 우리 안에 있던 것을 끄집어내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동양의 오래된 지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태가 기운을 부른다. 처음엔 막연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란이 그려진 방에 들어서면 왠지 마음이 화사해지고, 어두운 이미지로 가득한 공간에선 자꾸 숨이 막히는 느낌.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몸이 저절로 움직이고, 싫어하는 소리를 들으면 어깨가 움츠러드는 것. 이게 그냥 기분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실제로 흐르고 있는 걸까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말을 겁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공간에 들어섰을 때 이유 없이 편안해지거나 불편해지는 느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말을 나누기도 전에 느껴지는 무언가. 우리는 그걸 분위기라고 부릅니다. 느낌이라고도 하고 기운이라고도 하죠. 막연한 단어들이지만 누구나 경험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나라는 사람도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무심코 선택하는 것들. 무엇을 입을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자세로 서 있을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나라는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사람들의 반응으로, 기회로,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평소와 다른 복장을 제안했습니다. 격식을 갖춘, 조금 더 신경 쓴 차림.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더 자신감 있게, 더 명확하게. 아무도 이렇게 말하세요라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능력이 갑자기 늘어난 걸까요?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자신감, 여유, 품격, 힘. 다만 깨어날 계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 그 계기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거울 앞에서의 작은 선택, 문을 나서기 전에 잠깐의 정돈, 하루를 시작하는 조용한 의식,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걷는 모습이, 말하는 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색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건 이제는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초록을 보면 편안해지고, 빨강을 보면 가슴이 뛰고, 파랑을 보면 차분해지는 느낌. 단순한 심리 효과일까요?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색을 5가지 기운으로 이해했습니다. 나무의 기운 마이너스 초록은 새로움과 성장을, 불의 기운 마이너스 빨강은 열정과 행동을, 물의 기운 마이너스 파랑과 검정은 깊이와 고요함을, 금의 기운 마이너스 흰색과 은색은 순수함과 명료함을, 흙의 기운 마이너스 노랑과 갈색은 안정과 풍요를.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오랜 시간 관찰하고 경험하며 축적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초록이 입고 싶고, 어떤 날은 빨강이 눈에 들어오고, 어떤 날은 파랑이 마음을 끕니다. 그건 어쩌면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기운을 본능적으로 찾는 건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낯설 수 있습니다. 에너지? 기운? 그게 정말 있어? 당연한 의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울림, 향기의 기억, 햇살의 따스함. 이것들도 모두 일종의 에너지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촉감, 무게, 색깔, 형태. 이 모든 것들이 조용히 우리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매일 아침 문을 나서기 전 무심코 선택하는 것들이 실은 하루 전체의 방향을 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뭘 입을까? 단순한 질문 같지만 실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을까? 어떤 하루를 만들고 싶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비싼 걸 사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격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10,000원짜리 한 벌도 정성껏 고르고 깨끗이 관리하면 그 어떤 것보다 빛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싼 것도
무심하게 대하면 그냥 물건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가격표가 아니라 거기 담긴 정성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와의 울림입니다. 같은 옷도 어떤 사람이 입으면 빛나고 어떤 사람이 입으면 그저 그렇습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조화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과 외면과 순간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빛이 납니다. 그래서 옷장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나와 맞을까? 어떤 것은 예전의 나에겐 맞았지만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어떤 것은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그 느낌을 존중하는 겁니다.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것들은 감사히 보내드릴 때가 된 걸지도 모릅니다. 고마웠어. 그동안 함께 해줘서. 그렇게 인사하고 정성껏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옛사람들은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히 몸에 닿았던 것들은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처리하라고 했죠. 미신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나의 일부였던 것을 정중히 대하는 마음. 깨끗이 빨아 햇볕에 말린 것들은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비워진 공간에는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공간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꽉 차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으니까요. 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빼곡하게 채우면 옷도 숨을 쉴 수 없고 나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유를 주는 겁니다. 그 여유가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정리하다 보면 마음도 따라서 정리됩니다. 신기하게도 나는 이런 걸 좋아했구나. 이런 색이 나를 편하게 하는구나. 이 시기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옷 하나하나가 나를 알아가는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으면서 마음속 짐도 함께 내려놓게 됩니다. 옛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멈출 줄 알아야 정할 수 있고 정해져야 고요해질 수 있으며 고요해져야 편안해질 수 있고 편안해져야 생각할 수 있으며 생각해야 비로소 얻을 수 있다. 정리라는 건 멈춤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더하고 채우고 쌓기만 하던 삶에서 잠시 멈춰 서서 돌아보는 것.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진짜 소중한 게 뭘까? 그 질문 앞에 서면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필요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옷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형태를 정리하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너무 외적인 것에 신경 쓰는 거 아닌가?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의 표현입니다. 우리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정으로, 자세로,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좋아,
오늘도 괜찮네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나를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어. 그 마음이 형태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주변이 따라서 바뀝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기회가 조금씩 보이고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들이 찾아옵니다. 마법 같지만 마법이 아닙니다. 내가 보내는 신호가 달라지면 받는 것도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물론 겉모습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씨앗 하나가 숲이 되듯이. 그래서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걸 바꿀 필요도 없고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나만 옷장을 열고 천천히 하나하나 보면서 이건 아직 필요할까? 물어보는 것. 혹은 아침에 옷을 입을 때 3초만 더 신경 써보는 것. 오늘은 이게 나한테 맞아. 그 작은 의식이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이면 어느새 나라는 사람이 달라져 있습니다. 거창하게 운명을 바꾸자고 외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조금 더 나를 돌보면 됩니다. 나를 돌본다는 것. 그게 사치나 허영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자기 존중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은 세상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아침의 작은 선택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집에 돌아가시면 옷장 앞에 잠시 서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열었던 그 공간을 오늘은 조금 다르게 봐주세요. 여기 있는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말해주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대화해 보세요. 이건 아직 필요해. 이건 고마웠지만 이제 보내줄게. 이건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가워. 그 과정이 나를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쌓이면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고 은은한 변화.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때로는 가장 깊은 변화입니다. 물이 바위를 뚫듯이 매일의 작은 정성이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조용히 나를 돌보는 것. 그게 쌓이면 어느새 달라진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찾던 건 멀리 있지 않았구나. 이미 내 안에 있었구나.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싹에 틔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보살핌과 같은 마음의 태도, 애정과 관심을 드리면서도 여유롭게 잊은 듯 하면서도
설레이는 기다림, 함께하는 섬세한 기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